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정말 빠르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 장 마감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따라서 바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방송 자체가 매주 여러분들께 금요일에 인사드리면서 드렸던 수익률이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종목으로 안겨드렸던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빠른 기간 동안 29%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7월 15일 방송 공략주로 잡아드렸고 22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약 30% 가까운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구형테크가 그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진입과 청산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13일에 진입을 했고 20일에 청산 사인을 드렸습니다. 구형테크 이 종목으로 10% 상승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구형테크도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매수 매도 알림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함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바이오 종목 정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뜨겁게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40%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해당 종목 역시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 잡아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 알림과 매도 알림을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란톡방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인증까지 이루어지면서 활기찬 분위기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길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요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익률이 이렇게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때그때 맞는 테마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정확하게 잡아드렸다, 공략 사인 제시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이런 최근 수익률 나열 중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200대까지 내려가면서 절망을 안겼던 코스피가 어느새 2500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바닥을 치고 저점 대비 9%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장 속에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공략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길 다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전까지 잡을 수 있는 공략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오치열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약간 긍정적이에요. 조금 뭐 오르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낙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펠로시가 이제 좀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죠. 대만이랑 중국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들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조금 증시가 주춤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점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미 증시는 혼조세에서 마감을 했죠. 전일 미 증시 혼조세에서 마감을 했는데 고용지표를 앞두고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실업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할 수 있고 실업자 이제 좀 그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실업수당 이런 것들도 26만 건으로 가장 크다. 어쨌든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1부 종목, 2부 종목 그런 좀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 무서운 것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크게 좀 승승장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가져왔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쭉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지금 9거래일 중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해서 조금 안정적이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수익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스피 반등이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우리 작은 상승 타이틀이라고 불리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계속해서 논쟁 속에 오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새 반등한 코스피 2,500선을 임박했다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바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그 펠로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일본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따른 큰 그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좀 무역 전쟁이죠. 사실상 전쟁입니다. 뭐 미중 갈등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상승이 나올 것이다. 좀 빠른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처에 악재들이 깔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장기전을 이미 너무 장기전이 한 반년 됐죠. 네. 반년 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이랑 미국과의 관계도 살짝 안 좋게 뭐 원래 이제 미중 그 대중 관세 인하를 좀 하겠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관세를 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함으로써 거의 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잘만 체크를 하시면은 사실상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슈들도 곧 부각이 될 것이고 빠르면 8일, 9일에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특별 사면을 할 것이다,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들을 필두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그리고 식량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오고 있죠.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도 게임주긴 한데 뭐 카카오 게임즈가 영업이익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900%
영업이익이 뭐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죠. 근데 900%가 증가를 하고 이러면서 게임주들을 필두로 사실 지금 섹터들 제가 항상 정리를 해놓고 MTS랑 HTS랑 같이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반등을 맞춰주고 이제 조금 저점 맞춰주고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잡아서 가장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는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도주로 꼽히는 섹터들이 우리 태조 이방원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그리고 조선 맞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이런 원전 수혜주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도주 흐름들이 계속해서 코스피의 견인을 끌고 가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오철 전문가님께서 공략 잡아주시겠다라고 가지고 온 섹터가 지금 첫 번째 공략주가 게임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주가 어떻게 보면 그간 바닥을 많이 다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조 이방원 외에 지금 최근에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신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를 오늘 공략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첫 번째 공략주인 게임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바로 오픈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뭐 언제 됐는지 한 1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을 공략을 들어가고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로는 두 번 다시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항상 이제 10,000원 위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고 기대 심리가 선반영된 상태에서 많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점상도 한번 나왔었어요. 점상도 나오고 제가 예전에 공략을 잡아들으면서 상한가도 먹었었는데 그 이후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말이 안 되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차트를 제가 자세하게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횡보를 하는 이 횡보 구간에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고점 부근도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세를 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세게 치고 올라가는 게 이런 차트들의 맛이다.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르는 종목들이고 예전에 제가 뭐 그 관련 이런 차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련주들 뭐 제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있었어요. 네. 어쨌든 뭐 영화테크도 뭐 이런 것들도 횡보를 하는데 조금 사선으로 횡보를 하면서 갑자기 슈팅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엄청나게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작이 뭐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한 10종 이상의 신작이 뭐 버디샷, 아키월드, 에버소울, 디스테라 난생 처음 듣는 게임들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게임을 어렸을 때는 좀 하고 바람의 나라 네. 그 너무 오래전 너무 게임. 예. 탑골 고인물 게임 아닌가요?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저 때는 아직도 근데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럴걸요? 아마 네. 그럴 거고 그 뭐 어쨌든 제가 예전에 하던 게임 아직도 있어서 아주 반가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버디샷, 아키월드 뭐 모르는 게임들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넷마블에서도 그렇고 NC소프트, 크래프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출시를 할 거다. 신작을 공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협업을 했죠. 협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검은 사막이다 뭐다 하면서 원래 있었던 그런 게임들을 보여주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린 거 도깨비 그리고 붉은 사막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면서 펄어비스가 다시 10만 비스가 되지 않을까 1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러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래 이제 게임주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뭐 묵직하게 뭐 몇 조 되는 거 시총 몇 조 되는 거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조금 가벼우면서 리오프닝과도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좋네요. 최근에 부진한 증시 속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관련주가 게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한 반등세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 쏟아져 있는 신작 기대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 상승 탄력까지 덧붙이게 된다면 해당 종목도 감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주의 그간 과대 낙폭 속에서 우리가 가장 저렴한 라인,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현재 진입을 한 상태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종목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향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게임 관련주, 지금 신작 모멘텀까지 품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서둘러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지난달까지 무려 44%가 넘게 빠졌다고 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달 들어서 무려 15% 가까이 반등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게임주 가운데에서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였다라는 건 앞으로 뒤따라올 수 있는 후발주자들의 그 움직임도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카카오 게임즈보다 해당 종목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게임주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섹터를 매수를 할 때 뭐 물론 삼성전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 주린이 분들 누구나 너나 나나 다 이제 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주식을 시작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주식을 조금 하고 난 이후 이제 시가총액이나 뭐 이런 것들, 액면가, 액면 분할 이런 것들도 잘 알게 되면서 시장 유통된 주식이 몇 주인지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삼성전자 정말 좋고 우리나라 기둥이지만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맞을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카오 게임즈 너무 좋지만 카카오 게임즈 말고 차라리 다른 조금 더 가벼운 빨리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카카오 게임즈 너무 좋아요. 뭐 오딘, 뭐 리니지를 뭐 똑같이 따라했다.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은 게임이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오딘이 카카오 게임즈 게임인데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뭐 가챠 게임이다 뭐다 하면서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리니지보단 해자다. 이런 네. 이슈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임, 최근인지 우마무스메. 네. 우마무스메라고 들어보셨나요, 건님? 저는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게임 캐릭터들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달리기 게임은 테일즈 러너밖에 없는데. 저도 그거 알아요. 그래요? 테일즈 러너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뭐 그 도마뱀 피해서 도망 다니고 뭐 그런 게임이 있어요. 네,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그런 게임이 있는데 지금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네. 뭐 그런 캐릭터들이 달리는 게임이다. 제가 그림을 한번 봤는데 재미는 있겠더라고요. 뭐 그 남녀노소 다들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투잼이 생각나네요. 네. 어쨌든 이러면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종목의 이슈는 없냐? 바로 대만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상 그 5월 2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글씨 뭐 중국어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게임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니까 그림만 보고 유출해 보세요. 네. 그림만 보고 유출해 보시고 어쨌든 이 게임이 대만 진출 성공을 하면서 대만 진출하기 전에 사전 예약자가 50만 명 달성을 하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정식 중화권의 지역에 정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 이런 데에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염을 토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대만 진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중화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남아까지 올 하반기에 진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슈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게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미에서도 이미 성공한 IP를 가지고 또 이제 대만이랑 중화권 뭐 이런 데에서 좀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것이다. 글로벌적으로 싹 다 점령을 하겠다. 점령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긍정적이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무지성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난 이후로 10,000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17,000원 막 이렇게 돌파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박앤 세일이다. 기회다. 이게 진짜 이거 두 번 다시 잡기 힘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업종의 대장주라고 불릴 만큼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 발표, 여기에 주가 상승까지 게임즈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게임 관련주 하면요, 신작 모멘텀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작 예정 IP가 잡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글로벌적으로 IP를 성공적으로 진출시키면서 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적인 움직임에서도 지금 10,0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던 그런 차트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정말 좋은 아주 탁월한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게임 대부분이 하반기에 신작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역시도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어플 키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노란 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란 톡방 안에서만 오치열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 공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하셔서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공략주 가지고 왔고요. 해당 종목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노란 톡방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정확한 사인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게임 관련주 첫 번째 공략주로 가지고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종가 전이기도 하고 제가 흐름들을 봤을 때 바로 어제 하루 전에 증시의 움직임이 게임주들이 급등하는 맞아요. 종목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해당 종목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무지성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는지 제가 좀 물어보면은 이름이 예뻐서 그냥 오를 것 같아서 네.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럼 이거 일단 사놔야겠다. 일단 사야겠다. 만약에 뭐 오너 리스크나 뭐 시장이 뭐 불분명하다. 뭐 이제 좀 완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슈가 아니고서야 그냥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뭐 잠깐 증시가 눌렸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격이 좀 빠졌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하지만 이 종목도 급등락이 좀 있습니다. 급등락이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은 부르지 마시고 딱 깔끔하게 한 20%에서 30%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내려오면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먹고 팔고 먹고 파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아실 텐데 이 종목은 스팀 PC방 관련주입니다. 네. 뭐 스팀 PC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게임 회사가 가장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북미도 뭐 PC방을 다 열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왜 이게 부각을 받지 못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 상태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스팀 PC방이 무슨 말이냐면은 스팀 게임이 다 비싸요. 뭐 게임을 하려면은 돈 주고 해야 됩니다. 뭐 싼 거는 5,000원, 6,000원, 정말 싼 거 2, 3,000원 하는데 비싼 거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이래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PC방을 입점을 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리두기를 가능한 하지 않겠다. 가능한 자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바로 소상공인. 이제 지역 사회에 그 이제 좀 돈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죠. 그런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 양날의 검은 치우겠다. 그냥 우리가 조금 집단 면역을 좀 생기면서 어차피 돌파 감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치하하고 나서라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겠다. 거리두기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스팀 PC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종목이 수혜를 받고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책적인 이슈까지 묶여서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게임 관련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안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종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가 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지금 실적과 신작 기대감, 이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움틀거리고 있고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역시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양호한 흐름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라인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와 적극적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종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자, 일단 일부 종목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카카오게임즈나 다른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슈팅이 나오기 직전인 종목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오를 때 카카오게임즈가 5%, 10% 올랐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거 듣고 나도 가야겠다 하고 갑자기 20, 30%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나는 오래 하는 거 싫다. 오래 하는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 종목을 딱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미 추세가 조금씩 꺾이면서 상승 흐름을 받아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길어봤자 한 2주 나는 장기 투자가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장기로 가져가도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랐다가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오르면은 계속 한정없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한번 슈팅 강하게 나왔다가 다시 빠지고 그럴 때 또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큰데 빠르게 오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진출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사실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트, 이거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네. 이거 언제 오르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차트들이 슈팅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위에 악성 매물 때는 좀 있어요. 있겠지만 그런 것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힘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저희 사나이 오치열 첫 번째 공략주로 종가 전에 잡아갈 수 있는 게임주 잡아드렸습니다. 저희가 게임주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요 게임 대부분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신작 예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정 중인 신작 라인업이 굉장히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서 해외 IP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있다 보니까 해당 종목 역시도 그 여파에 힘입어서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인 움직임까지도 여러분들께서는 호재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해당 종목 여러분들 QR코드 활용하시면서 빠르게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강한 실적을 만든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은 흐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출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만약에 전 장기 투자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게임주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오래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사실상 한 16,000원, 15,000원대까지만 가도 굉장히 큰 수익이잖아요. 사실 100%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욕심을 더 부르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익절하고 다시 빠질 겁니다. 다시 10,000원 초반대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재매수를 하면은 아주 나이스한 네.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이드라인까지 잡아주셨죠.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과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여러분들은 정확한 타이밍 잡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다른 게임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종목은 저점을 지금 다지고 있다. 지금 올라가기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달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4거래일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등, 4%대 급등을 했고요. 또 무려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펄어비스도 10% 넘는 상승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20%, 위메이드도 26% 이렇게 강세를 지속하는 이번 달 들어서 게임주들의 움직임들이 10%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해당 종목이 후발주자로 힘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첫 번째 공략주로 게임주, 저희가 오치열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가님 이제는 종가가 됐네요.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는 종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종가 전에 잡아드렸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두 번째 공략주에 항상 더 힘을 많이 쏟고 더 애정을 기울이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이길래 오늘은 어떤 힘을 품고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일부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맞아요. 좋은 건 이부 종목이 맞아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짧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더라고요. 그간 쌓아온 수익률 표들이 좀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뭐 일부 종목 너무 좋지만 2부 종목이 조금 더 좋다. 네. 조금 더 좋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부 종목이 너무 좋아요, 사실. 자, 일단 이 종목은 먼저 지금 뭐 수익률표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쭉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브리핑은 제가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요. 왜? 지난 거니까 다 그렇죠. 지난 이야기. 과거예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배 아파하실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이후로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특이하게 차트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죠. 자, 저점 찍고 뭐 쌍바닥 나오고 횡보를 조금 하는 듯 하면서 추세를 바꿔 가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트이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차트이기도 하고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미래에서 온 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슈들, 모멘텀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 오목조목 잘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죠. 네. 2월 달부터 시작된 전쟁이 뭐 지금 8월이죠. 8월 이제 첫째 주 마지막 날인데 큰일 났습니다. 뭐 장기화가 어마어마하게 장기화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 문제 앵커님. 식량난이죠. 그렇죠. 식량난이죠. 이 식량난이 바로 파종 시기를 놓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세계 3대 곡창지대에 파종 시기를 놓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식량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진 상태에서 미국에서도 얘네는 왜 그 미국에서도 그 파종 시기보다 좀 늦었어요. 좀 네. 늦게 파종을 하면서 시기적으로도 그 식량난 그런 것들이 조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될 거. 자,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만 방문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됐었던 게 시진핑 주석이 네.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오면은 격추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격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 왜 불장난을 하려고 하냐. 그러다 뭐 난리 난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도발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한켠으로 와, 이거 진짜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중 그 무역 전쟁에서 이게 좀 대두가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어쨌든 생각 안 나는데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대체육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앵커님. 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미중 그리고 중국과 대만과의 이슈가 방산업계뿐만 아니라 식품 쪽까지 무역과 묶이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단기간에 본다면 이번 달 안에는 가장 크게 슈팅이 한 2차례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괜히 주도 섹터가 방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쵸. 방산도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이슈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도 대만에 대한 보복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중국도 식품 건축 관련해서 대만과의 무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식품 관련주로 엮여 있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 속에서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방산이죠. 방산에 대한 이슈가 왜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은 폴란드는 굉장히 좀 힘든 나라였잖아요. 세계 네. 2차 전쟁 때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나라였었는데 거기에서 폴란드는 다시 그 악몽이 또 이제 떠오를까 봐 화가 난 나머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차 뭐 그냥 싹 다 줄게 하고 그냥 다 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독일 전차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데 한국이 요새 너무 나이스하다. 왜냐하면 독일은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생산량을 따라가질 못해요. 폴란드에서 원하는 뭐 전차가 뭐 수천 대 뭐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못 만들어준다 하고 실질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가? 독일 전차 성능 좋겠지. 하지만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한국 전차, K 전차 아닌가? 그렇죠. 이러면서 한국에다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거 단기간에 이거 싹 다 뽑을 수 있나요? 빨리빨리의 민족한테 그걸 뭘 물어보냐? 우리는 캐파 충분하고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정도 효율을 뽑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이미 납품을 받기로 하고 한국은 폴란드 수주를 다 따놓은 상태죠. 네. 이러면서 전쟁에 대한 그 전운 그 좀 그런 게 감돌고 있을 때 그 이후로 뭐가 오르냐면 바로 식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순환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뭐 현대로템이다 뭐다 하면서 방산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식량난 관련된 것들 슈팅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8월 달이죠. 8월 달에 못해도 2-3번 정도는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2-3번 슈팅 나오면은 뭐 50%, 60%는 금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가 그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 의장이 의장이 뭐 대빵이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 서열 3위라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분이 어느 분이시냐면은 그 하원 의원을
18번 하신 분이에요. 와, 네. 하원 의원을 18번 하신 분이시라고 하면은 뭐 몇십 년을 하신 분인데 한마디로 미국 입김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만 TSMC 방문하고 우리나라 방문하고 미국이 아니라 일본 총리까지 만나고 이렇게 회담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걸 보기만 해도 식량에 대한 이슈들, 왜냐하면 전운이 계속 고조가 될 거예요. 뭐 중국도 미국도 뭐 대만에 대한 문제들도 전운이 고조가 되면 될수록 식량난에 대한 이슈들 계속 커질 것이다. 혹시 앵커님, 네. 그 하원 의원의 임기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될까요? 근데 18년, 18번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한 2, 3년은 된다라고 그쵸.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딱 2년이에요.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인데 이거를 18선을 역임을 했다. 그냥 한마디로 거의 뭐 평생 의원직을 맡으면서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의 그 좀 이제 방안 그리고 대만 방문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글로벌적인 악재가 이 종목에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대만에 보복을 하면서 식품 관련주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전후로 있어서 과일과 냉동꽁치 그리고 갈치 이런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 선로까지 막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의 교역국의 6위를 차지하는 대만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식품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식품 테마주,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악재 속에서 악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재를 딛고 호재로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략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펠로시의 방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식품에 넘어가서 이제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싶지만 반도체는 아직 우리가 직접적인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안에 슈팅이 가장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식량 관련주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조금 힘을 보태고 싶은데,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해당 종목이 왜 식품 관련주, 많고 많은 식품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사료주들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한번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되냐? 자, 9월 달이죠. 9월 달에 민족 고유의 명절, 자, 추석이 있습니다. 자, 추석이 있는데 이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다른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지속되면서 1분기, 2분기에 그 신선식품에 대한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추석만 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잖아요. 다 막 배도 그렇고 뭐 사과도 그렇고 뭐 이제 예전에는 뭐 그 통조림 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 식용유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판유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바로 뭐 전통 장 있잖아요. 장류,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요리 식품, 식음료들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다. 이거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백화점 가서 백화점 장을 봤다. 뭐 마트를 가서 장을 봤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안 샀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어쨌든 그만큼 좀 큰 기업이다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악재는 또 호재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얼마 안 남은 추석 명절 관련 수혜주로도 국내에서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 됐겠네요. 그럼 안팎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섹터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불난짐에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과의 이슈 가운데 식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식품 관련주 사실은 아직도 기억나요. 샘표가 있었죠. 샘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그런 저희의 수익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종목 역시도 식품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치열 전문가님이 케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가장 빠른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 식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장기전이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차트를 봤을 때 네. 저는 조금 식품 관련주 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혜를 이 종목이 과연 다른 종목보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해당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또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원래는 그 앵커님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원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은 제가 아까 까먹었다고 뭐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히토류 있잖아요. 네. 히토류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왔죠.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최근에 대차적으로. 상승 나왔었는데 그런 히토류 외에도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뭐가 올랐었냐? 바로 이 종목이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대체6 대장주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 종목은 지금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봐도 스윙으로 봐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거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겠는데, 왜냐하면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굉장히 가벼운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튼튼하고 뭐 그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쭉쭉쭉쭉쭉 들고 가서 추세 자체를 먹고 장기적으로 돌입을 해서 큰 수익을 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두 자릿수 수익이 아니라 세 자릿수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 국면이 최고조로 다다랐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갈등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앞서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가져가기 아주 타이밍이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계 정도에서도 지금 후폭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죠. 미중 갈등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식품 관련주로 여러분들 잡아드렸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이슈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다가올 명절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묶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단기 수익주로도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인 주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남아 계신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현재 좀 대만에서도 대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일본 EEZ까지 가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조금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조짐, 물론 전쟁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의 조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오는지, 갑자기 중국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노란 톡방에서 공략을 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관련 이슈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과일 생산 그리고 과자 이런 게 주된 표적이 돼서 식품으로 경제 보복을 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식품 공략주 저희가 두 번째 공략주로 잡아드렸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 차례씩 올라왔던 미중 갈등의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해당 종목 가장 저렴한 라인에 선취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빨간불을 켜면서 훈풍이 들어오는 코스피 장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잡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을 수 있는 방법 QR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